자,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안내. 오늘은 가천대학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영화에서 피처링 하면 뭐뭇을 주인공으로 삼다, 뭐뭇을 대서특필하다 이런 말인데, 자, 2022학년도 대입 현재 고3 학생들을 위한 소개이지만 실은 현재 고2, 현재 고1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의 주인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얘기하지만 고3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들하고 잘 상담하시고 점수에 맞춰서 잘 지원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2학년과 1학년들은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 대학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가천대학교 그러면 자, 우리 학교 내신 기준으로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중반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붙을 수 있는 그런 대학 레벨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학 중에 하나죠.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친구들 중에서 가고 싶어 하는 대학, 또한 정말 갈 수 있는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기준으로, 정시 기준으로 85에서 90%, 좀 더 넓게 보면 80%에서 85% 정도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입니다. 왜 이렇게 레인지가 커졌냐? 이따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천대학교는 한 과목이라도 잘하면 되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점수보다는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천대 기준으로 이렇다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치표상 놓고 보면 85% 전후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가천대 소개합니다. 가천대학교 그러면 생각보다 학교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캠퍼스가 두 개가 있죠. 그죠? 인천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성남에 있는데, 인천에 있는 걸 메디컬 캠퍼스, 그 다음에 성남에 있는 걸 글로벌 캠퍼스라고 하는데 지금은 글로벌 캠퍼스 위주로 성남에 있는 학교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예전에는 서울 변두리에 있다고 해서 경원대에 있을 때, 서울 변두리였을 때 나름대로 서울은 많이 당했죠.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통이 발달해서 서울하고 떨어져 있지만 대중교통시설, 특히 지하철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서울 학생들, 당연히 수도권에서 참 많이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인서울은 아니지만 인서울의 개념으로 가천대를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천대학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있고 지역균형 전형, 가천 바람개비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실은 우리 수시 그 전형 설명하는 걸 봐도 논술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냐면 제일 많이 뽑기 때문에. 자, 그런데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자, 가천대 하면 왜 매력적인 학교냐? 자, 예측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내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학생부 교과로하고 최저 학력, 전형적인 수도권 대학의 전형 요소죠. 그래서 일단은 내 내신이 2.5에서 3.5 사이가 된다. 전년도 입결을 보고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하면 기본적으로 가천대는 우리가 크게 무리하지 않는 한, 또한 경쟁률에서 큰 변화가 없는 한 웬만하면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일단 가천대는 붙여놓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교과 전형인데 지역균형 전형이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요. 이 전형은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가 없는 대신에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의 가장 그 유명한 종합전형이 가천 바람개비 전형이 있는데, 작년에는 가천 바람개비 1, 가천 바람개비 2 이렇게 두 개가 운영됐는데 올해는 바람개비 전형 하나로 통합이 됐고요. 단계형 전형이고요. 1단계 4배에서 뽑고 2단계에서 면접 50% 보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은 없던 전형이 생겼죠. 가천대 하면 실은 제일 유명한 전형이 적성고사 전형이 있었죠. 적성고사에 서울대라고 불리는 게 가천대였는데 정부 시책에 따라서 사교육이 많이 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적성고사가 사라지고요. 그 적성고사를 그대로 논술 전형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논술 전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논술 보는 대학의 그 논술 전형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천대학교 의도 자체가 적성고사로 지원했던 그 풀이 그대로 지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전형을 신설했기 때문에 우리가 논술 전형 잘 준비하면, 방금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우리 1학년들, 2학년들 잘 준비하면 가천대학교 레벨의 대학을 우리가 갈 수 있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학생부 우수자 전형부터 봅시다. 자, 교과 전형이라고 했습니다. 내신이 기반이라는 얘기죠. 자, 412명 뽑는데요. 전년 대비 30명 감소했습니다. 소폭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그렇게 뭐 인원수가 많이 준 건 아니니까. 학생부 100으로 뽑는데 그 학생부에는 교과와 비교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교과 80에 비교과 20.
비교과는 출결 10과 봉사 10을 보는데 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 비교과는 다 만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은 자, 인문은 국영수 4, 자연은 국영수 과, 이 교과를 반영하는데 그 중에 상위 5과목. 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보통 국영수사 전 과목, 국영수가 전 과목 이렇게 반영하는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반영을 합니다. 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중에서 상위 5과목을 반영해서 총 4 곱하기 오니까 20과목을 반영하는 거죠. 전 과목이 아니라 20과목. 그러니까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 국어를 좀 망했다. 웬만하면 가천대가 2.5에 3.5 사이가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보통 2, 3등급이 나오는데 1학년 1학기 때 국어를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한 4, 5등급 맞았다. 그러면 그 4, 5등급이 여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내신이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기서도 국영수사 4개 과목인데 이 중에서도 그 퍼센테이지 비율을 또 달리합니다. 제일 높은 퍼센테이지를 35, 그 다음을 25, 그 다음을 25, 나머지를 15 해가지고 일단 잘하는 한 영역, 한 과목이 있으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대학이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데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 2015 개정 교육 과정 때문에 말 참 많이 하는데 어느 대학들은 반영 안 하는 대학도 있고 어느 대학은 반영하는데 되게 이상 야릇꾸리하게 반영하는 대학도 있는데 가천대는 되게 재밌습니다. 어떻게 재밌냐? 성취도가 A인 경우, A, B, C 중에 A가 있는 경우 전부가 아니라 2개의 교과에 하나에서 반영 과목 중 최하위 등급 1개를 1등급 상향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국어의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예를 들어 심화 국어가 있는데 심화 국어를 예를 들어 A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국어가 총 5과목을 반영하는데 1학년 2학기 때 국어가 3등급 맞은 거예요. 다른 과목들은 2등급이 다. 그 3등급이 요 심화 국어 A 맞은 것 때문에 2등급으로 하나가 등급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같은 논리로 예를 들면 뭐 사회 과목에서 사회 과목 특히 일반 선택 과목이 많아서 등급을 많이 산출하는데 전반적으로 한 2, 3등급 나와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한 과목이 한 5등급 나왔다. 그래서 왠지 이렇게 측정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사회에 해당하는 진로 선택 과목을 A를 맞은 게 있으면 그것을 그 등급에서 한 등급을 올려주겠다. 재밌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계산하기 참 쉽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내신 산출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대학이다. 그래서 골고루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출나게 보통 2, 3등급 이 레벨 아이들이 지원 많이 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거꾸로 1등급이 한두 개 있으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최저학력이 2개 합 6입니다. 탐구는 하나만 반영하고요. 특히나 수학을 그러니까 자연과정은 수학을 미적이나 기하를 하라는 어떤 그런 픽스해놓은 건 없습니다. 다만 수학으로 최저를 맞추려고 할 때 미적과 기하를 보게 되면 등급을 하나 올려주겠다. 예를 들면 그냥 확통을 봤을 경우에 수학의 최저학력은 2개 합 6이니까 한 3등급 정도 맞으면 되는데 만약에 미적 기하면 2개 합 7이 된다는 얘기죠. 한 4등급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뭐 굳이 따지면. 그래서 이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합격 점수를 봤더니 2등급 중반부터 3등급 초반까지 이렇게 넓게 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역균형 올해 신도됐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같은 바람개비 2 전형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왔다고 보는데 작년에는 이 바람개비 2 전형은 종합 전형이었고 이거는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작년도의 자료가 별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인원이 이렇게 넘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서울 수도권에 많이 생긴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교과를 뽑으러 가는 이 전형. 그런데 추천 인원에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지만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우리 3학년들은 반드시 학교장에 추천서가 이렇게 업로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 추천 인원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학교에 알려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지 되는 거고요. 자, 원래는 6대 4익, 교과에 60, 면접 40 이렇게 뽑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6월달 이후인가요? 바뀌었다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 일단 학생부로 10배수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답니다. 자, 1단계 10배수를 뽑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냥 뽑았을 때는 웬만한 경쟁률이 10대 1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왜냐면 최저가 없으니까. 그런데 딱 10배수만 먼저 뽑아놓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겠다. 그리고 면접이
학생부 종합 면접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궁금해서 혹시나 그러면 교과의 어떤 전공 적합성의 어떤 손해 불이익의 개념이 있을까? 예를 들면 교과 전형은 점수 맞춰 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전형인데 점수 맞춰 썼을 때 만약에 면접에서 어떤 불이익이 없을까라고 궁금해서 선생님이 그 입학 초에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공생명공학과를 준비하다가 너무 이 점수가 높아가지고 물리학과로 이렇게 좀 약간 낮춰서 쓰게 되면 당신 물리학과 준비 오기 위해서 뭐 준비했냐 뭐 이런 식의 질문하면 솔직히 준비한 게 없잖아요. 화공생명공학과만 준비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생활기록부에 있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물어보는 이런 질문 위주로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방식이 종합전형의 방식이 똑같다는 거지. 우리 대학 오기에서 어떤 식으로 전공 적합성을 키웠어 뭐 이런 식의 그런 질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공 적합성 중심의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학과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그 내용의 진 여부로서의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과 반영은 아까 앞에 말했던 거 똑같고요. 면접은 수능 이후에 실시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면접을 수능 이후에 실시한다는 얘기는 일단 지원해 놓고 만약에 생각보다 수능이 잘 나왔어? 그럼 면접 안 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많이 써라. 대학 입장에 놓고 보면 학력 인기가 줄어서 지원자 풀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방법으로서 접근한다면 이렇게 수능 이후에 면접 보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형태일 것 같습니다. 최저가 없다 보니까 많이 쓰겠죠. 자, 그러면 가천대에서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지역균형 둘 다가 교과 전형인데 하나는 최저가 있고요, 하나는 최저가 없습니다. 그죠? 똑같은 교과 전형인데 최저와 최저가 있고 없고 여부에 따라서 최저가 맞춰지면 우수자 전형을 쓰면 되고요. 최저가 조금 불안불안하면 지역균형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하기는 지역균형 이 컷이 입결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 실은 인원수도 적고 그다음에 뭐 다른 변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거라고 확신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최저가 없으면 사람들 심리가 더 많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 잘 보시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천 바람개비 전형은 가천대학교의 전형적인 종합 전형이죠. 작년 대비해서 한 45명 늘었고요. 자, 1단계 단계형 전형인데 1단계 4배에서 뽑고요. 2단계에서 면접 50을 보는데 면접 꽤 높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부터 상위권 대학부터 종합에 대한 숫자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게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아무튼 예전과 똑같은 패턴의 종합전형 지원하는 건 약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수도권에 있는 종합전형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가천 대학인데 이 정도의 레벨의 대학은 전공 적합성하고 인성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면 좀 비슷한 레벨의 아이들이 지원하죠. 무슨 얘기냐면 특목고 아이들에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서울에 있는 상위 대학들 15개 대학까지는 그래도 특목고 많이 지원하지만 근데 그 특목고 아이들이 내신이 좀 더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4등급, 5등급짜리도 지원할 수 있는데 특목고 4, 5등급이 여기를 지원하지 않죠. 대부분 일반고 애들끼리 하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고등학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은 거의 다 한계가 있고 요 등급 아이들은 보통 3등급 전후로 아이들이 쓰다 보니까 3등급에서 4등급 사이 아이들 많이 쓰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보여줄 수 있는 학업 능력과 발전 가능성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얼만큼 희망하는 전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에 따른 준비했느냐 그리고 인성이라는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 생활을 얼만큼 충실히 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더불어 사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1단계 사업에서 뽑히면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요. 그 면접에서도 전공과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자, 면접 상대보다 높습니다. 보통 다른 대학들은 7대3, 6대4 많이 하는데 면접이 50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면접 영향이 높고요. 그 다음에 합격 범위는 자 3.3등 초반에서 4등 후반까지 좀 넓게 퍼져 있죠. 교과 대비해서 넓게 퍼져 있는데 기본적인 패턴이 교과보다 한 0.5에서 1등 정도 뒤로 밀린다고 보시면 거의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신설됐는데 작년도에 그 가천대 그 유명한 전공이 적성고사 전형을 대체하는 그런 전형이라 보고요. 솔직히 적성과 논술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가천대에서 바라는 건 적성고사 썼던 그 지원 풀이 그대로 지원해주길 좀 바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설계한 것 같습니다. 교과 40과 논술 60인데 또 최저가 있고요. 한개 3등급. 또 수능 이후에 또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수능 공부 쭉 하다가 만약에 수능 잘 보면 안 봐도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일단 지원해봐라. 뭐 이런 개념이고요. 교과 반영은 아까하고 다른 건 뭐냐면 아까는 상위 5과목인데 학생부 교과하고 그 학교장 지역 균형 그 전형은 여기는 논술은 3과목씩 해서 총 12과목 하죠. 그런데 1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그 등급 사이에 벌어지는 점수가 일정하게 작습니다. 그런데 6등급 이후부터는 상당히 점수 폭이 커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말하면 6등급 넘어서는 쓰지 말아라 그런 개념이고요. 논술 문항이 총 15문제인데 국어하고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문은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자연은 국어 6문제, 수학 9문제입니다. 인문은 국어가 중요하고 자연은 수학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각 문제당 150점인데 그런데 이걸 80분 동안에 푸는 건데요. 그런데 아까 내신이 이게 총점으로 따져보면 1등급에서 2등급까지 이 차이가 5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총 30점 차이가 나죠. 한 문제당 10점이기 때문에 세 문제만 맞으면 1등부터 6등까지 이렇게 등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천대 정도 지원하는 아이들이 1등급짜리, 2등급짜리가 거의 지원하지 않죠. 특히나 논술 같은 경우는 뭐 3등급 후반, 4등급 대 애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두 문제만 더 맞으면 내신 한두 개는 쉽게 뒤집을 수 있다. 거의 적성고사하고 거의 흐름이 같잖아요. 그리고 80분간 하는데 자,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 우리 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서술형 평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수학은 수 1, 2. 그 다음에 국어는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그런 공통과목 위주로 난도합니다. 결국은 논술만 잘 보면 된다 이거죠. 자, 유형이 이렇답니다. 이런 유형이라서 제시문이 있는데 뭐 원고지 넘쳐 쓰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수학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난독합니다. 뭐 수학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쉬워 보여요. 그죠? 간단한 서술형 풀이 과정만 잠깐 쓰는. 그래서 이제 해설도 나와 있습니다. 교육 과정 과목 어떤 과목이 나오면 화작, 언어, 독서, 문학이 나왔다. 1, 2학년 때 거의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1, 2학년 때 안 배우더라도 예를 들면 화작과 언어와 매체 뭐 여기서 이게 2, 3학년 때 배울 수 있지만 이거 안 배우더라도 기본적으로 국어 정도 배우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학에서 안내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1, 2, 1, 2학년 때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3학년 때 심화된 수학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수능 공부 수준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천대학교 홈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논술에 대해 안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런 자료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우리 3학년 같은 경우도 좀 늦었죠. 지금 이제 가천대 보면 솔직히 늦었죠. 근데 우리 1, 2학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가천대 레벨 보통 2등급 중후반에 가는 대학을 한 4등급짜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만 준비만 하면 사교육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합니다. 가천대에서 안내하기를 15문제 중에서 한 9문제, 10문제만 맞추면 붙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